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저 아시죠? 예, 제 오늘 이번 강의는 뭐냐면 확률을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해왔는데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확률 분포, 그 다음에 확률 파라미터, 그 다음에 기대값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 강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동영상 설명하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오늘 할 거는 딥러닝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강의가 원래 딥러닝 관련된 거죠. 딥러닝 수학이에요. 딥러닝에 꼭 필요한 수학들, 그리고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이 부딪히는 개념들, 특히 수학적 개념들은 별도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삽질을 많이 하는 거죠. 삽질을 많이 하게 돼서 그걸 쭉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거는 아즈라는 거, 시그모이드라는 것도 있고 로짓, 심지어는 소프트맥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건데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이런 개념들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이 왜 딥러닝에까지 와 있는지 그거를 딥다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딥다이브. 아니죠. 다이빙을 하는데 맨땅에 하지 않고 딥러닝 수학적으로 딥다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채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워낙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네, 딥러닝 구조에서 거의 항상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타나냐면 딥러닝 하면 아마 이런 구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뉴런 이런 게 있고, 처음에 입력을 주면 인풋 레이어가 들어가면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죠. 더 많아도 되죠. 딥러닝은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딥러닝이라고 안 해요. 얕은 러닝 이렇게 불러. 쉘로우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렇게 되고 맨 끝에 예측값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예측값. 이거를 사람들이 부를 때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로짓. 야, 이건 로짓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소프트맥스라고 써있죠.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해 온 건데 소프트맥스 이렇게 써있고, 얘 통과하면 확률값 이렇게 써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0%, 60%.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 도대체 소프트맥스는 뭐야? 확률 값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건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확률 분포를 뽑아내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앞단에 강의했던 것, 공부했던 것대로 하면,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죠. 야, 이거 로짓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랜덤 베리어블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를 통과해서 확률 함수를 통과해서 나오는 값의 분포가 probability distribution. 여기 확률이 이렇게 분포가 있죠. 얘는 0.4, 예를 들어 0.6 이렇게 있으면 얘는 확률의 분포죠. 야, 그러면 여기서 확률 랜덤 베리어블은 이 로짓이냐? 확률 함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맥스냐? 그러면 확률 분포는 왜 필요한 거지? 왜 로짓으로 예측하지? 왜 확률 분포를 써가지고 이거를 왜 딥러닝을 굳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로짓으로 예측해도 되잖아요.
값이 높은 거를 그냥 정답이다 이렇게 예측해도 될 텐데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프트맥스고 어떤 경우에는 뭐 시그모이드를 쓴다고 그래요. 소프트맥스도 교수님 잘 모르는데요. 시그모이드 또 났네요. 시그모이드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써요. 시그모이드가 기울기 소실 문제가 심각해서 요즘 뭐 렐루나 셀루, 겔루 이런 걸 쓰는데 거기에도 쓰지만 사실 시그모이드는 최종 판정할 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소프트맥스로 구현을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자 이거 뭔지 모르겠죠. 오씨 대박이죠. 와 이거 뭐냐. 이럴 때만 저한테 물어보시죠. 꼰대 교수님한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거죠. 여기 있는 개념들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정말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뭐 교수님들이 저도 이제 학생 때죠. 대학원생 때 뭐 그냥 뭐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아니 설명을 안 해. 근데 그때는 제가 못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손 들고 물어봐야 되잖아 모르면.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저 빼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눈치가 딱 보여서 저도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었죠. 모르면 모른다고 손들고 물어보고 쪽팔림은 순간 내 지식은 영원히 가는 건데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번 강의를 들으면 여기 아드까지 포함해서 아드 로짓이 나오는 게 아즈에서 나옵니다. 뭐 시그모이드 많이 쓰는 거 소프트맥스 같은 거에 대해서 완벽히 완벽은 이 세상에 100%는 없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긴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probability죠. 우리 딥러닝 수학 중에 요 연관 시리즈는 확률 관련된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probability 컨셉 중에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개념 중에 아즈라는 게 있습니다. 아즈. 이분 아드 할 때 그 짝수 홀수 말고 s가 붙어 있어요. 얘는 아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에 검색해서 화면을 캡처해 온 건데요. 아즈가 발음은 아즈 이렇게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날 공산 가능성 이렇게 불러요. 뭐 어떤 뜻은 뭐 명사로 역경 곤란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겠죠. 아니면 뭐 배당률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내가 얼마를 받아내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확률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아즈를 그냥 아즈라고 읽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면 공산 뭐 이상해요. 뭐 따로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블로그나 뭐 교수님들은 뭐 승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무슨 어떤 가능성, 확률적인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보면 아즈는 뭐냐면 실패와 성공 아니면 성공과 실패의 비율을 설명하는 값입니다. 뭐 실패 비율 대비 성공의 비율로 정해야 한다. 비율이는 거 보니까 성공 실패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그게 확률인 거죠. 사실은 그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 여러분들이 도박을 해요. 도박을 배팅을 n번 했는데 도박의 결과는 이기든가 석세스 하든가 페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 P번 성공했을 때 아즈는 어떻게 구할까요? 비율을 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설명이 있는데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눠보면 되죠. 분자 분모가 뭐 들어가는지 상관없이 분모가 기준이 되겠죠. 분모가. 그래서 분모 기준으로 더 크다. 분자가 크다 그러면 그 값이
뭐 1을 기준으로 뭐가 되겠죠. 1이면 성공 실패 횟수로 나눴는데 1이면 두 개가 똑같다.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죠.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s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s 얘기를 왜 하지? 막 할 텐데 좀만 참고 들어보세요. 여기서 로짓이 나옵니다. 뭐 성공의 수, 실패의 수 이렇게 나눠주면 비율이 나오겠죠.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as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꼰대강이다 보니까 용어 정리, definition을 먼저 봐야 되겠죠. 용어를 제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위키피디아 가면은, 아이고, 위키피디아 가면 이게 클릭이 돼버렸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캡처해 놨습니다. 그래서 improbability theory, 그러니까 확률 이론에서 as라는 게 있는데 a measure of likelihood, 어떤 가능도를 가능도의 측정 숫자, measure한 거 보니까 측정이죠. 어떤 숫자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잘 일어날 건지에 대한 거에 측정 값인데, 이거는 뭐냐? particular outcome,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죠. 예를 들면 뭐예요? 게임에 배팅을 하면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이기는 거에 대한, 이기는 게 일어날 뭐 가능도, 이거를 측정을 해준다. 뭐 그런 거고, 요거는 좀 전에 봤죠. 비율로 표시한대. 앞에서 비율 봤죠. 여기 비율은 이렇게 판단하죠. 1을 기준으로 분자 분모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number of event produced outcome to the number do not 짜증나죠. 네. outcome이 생성한 뭐 횟수, 넘버지, number of event니까 발생한 횟수, 내가 성공이면 성공이 발생한 횟수,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횟수의 비율이다. 얘는 정확하게 보면 베르눌리 시행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as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든가 석세스 하든가 실패하든가, 게임하고 똑같아요. 동전을 던지면 앞이든가 뒤든가, 도박을 했으면, 돈을 걸었으면 이기든가 지든가,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수식으로 써보면 뭐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 의하면 횟수라고 했잖아요. 횟수, 넘버가 있죠. 이벤트 횟수, 이벤트 넘버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넘버 오브 아웃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성공이다. 성공의 횟수 아니면 그 반대의 횟수, 얘는 넘버의 약자죠. 성공을 몇 번 한 게 분자로 가고, 성공의 반대, 실패의 횟수, 넘버가 분모로 갔을 때 요 비율이 as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probability로 하면 똑같은 as인데 얘랑 똑같죠. 똑같은데 P분의 P가 성공 확률이에요. 성공 확률분의 1 빼기 P는 뭐죠? 실패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값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게임을 하는데 이기고 지는 거밖에 없어요. 8번은 석세스하고 2번은 페일 했다고 쳐봐요. 페일 하게 되면 이 게임에서 이기는 as는 뭐죠? as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정의에 의해서 횟수로 하게 되면 8번 성공이니까 분자로 가고, 10번 했으니까 2번은 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4가 나오는 거죠. as 값은 4가 나오는 겁니다. 확률로 표시할 수도 있죠. 확률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길 확률은 뭐죠? 10번에서 8번 이겼으니까 0.8이죠. 질 확률은 1-p, 1에서 0.8 빼면 0.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4 여기랑 똑같죠. 예, 그게 그거죠. 같은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률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as를 알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확률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뭐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이게 그냥 요 값에서 아즈 값만 줬어요. 누가? 야, 그게 R즈가 4요. R즈가 5요. 아니면 10이요. 아니면 0.1이요. 이렇게 주면 그때 이길 확률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요 값이 요거라며. 같다며, 두 개가. 같으면 양변에 1-p를 곱하면 여기다가 1-p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p가 이쪽으로 오면 양변에 4p를 더하면 5p는 4죠. 그러면 p는 뭐예요? 5분의 4니까 0.8이죠. 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확률을 몰라. 물론 그냥 단순하게 아직값만 딱 줘도 이길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거 산수죠, 산수. 초딩도 초딩은 못하나? 이거 초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즈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확률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있는데 스튜던트가 요 학생이 있어요. 맨날 늦잠을 자가지고 11시 오전 11시에 일어나는 거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도전을 해보니까 15일 동안 도전을 한 거죠. 도전해보니까 열흘은 성공, 실패는 15 빼기 10이니까 5회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5분의 10, 15분의 5. 그래서 얘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아까는 횟수로 해서 확률을 구했는데 확률을 알면, 그러니까 좀 전 슬라이드는 뭐죠? 그냥 아즈만 알았어요. 아즈만 알고 얘를 확률 P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고, 얘는 뭐죠? 요 케이스는 확률을 알면 아즈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말장난하는 것 같죠? 좀만 참고 들으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딥러닝 쳐다봤잖아요. 그게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진부하게 짜증내지 마세요. 좀만 따라오세요. 좀만 하면 좀만 참어. 네. 그래서 요 2는 뭐냐면 뭐 3번 실행하면 2번은 이긴다, 1번은 실패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같은 얘기가 되겠죠. 2는 뭐예요? 2는 1분의 2니까 가장 단순하게 치면 3번 중에 2번 이겼다 이렇게 하고, 15번 실행하면 3곱 이렇게 10번은 성공, 5번은 실패.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되는 거죠. 비율.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나왔죠. 성공과 실패 판단 기준은 1이다.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분자 분모에 넣어보는 거죠. 또 값을 비교하는 거는 두 값을 빼보는 거죠. 뺐는데 양수다, 그럼 앞에 게 큰 거고, 뺐는데 음수다, 그럼 뒤에 게 큰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아즈는 나누는 걸 쓴 거죠. 자, 근데 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즈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좀 느낌 오나? 느낌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나? 죄송합니다. 재미없죠. 자, 아즈 값의 범위는, 자, 석세스 횟수가 여기 성공 횟수분 number of success 아니면 number of 실패 이렇게 나오죠. 석세스 횟수가 커요. fail보다 많아요. 많으면 여기가 1이 되겠네요.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x라고 하면 x는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고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적을 때는요, 지금 오타 수정을 하고 갈까요? 네, 오타를 잠깐 수정하고 하셨습니다. 0으로 써 있어가지고 1로 바꿨습니다. 얘는 요 아즈 값을 x라고 하면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실수 축에다가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즈 값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을 건데 성공이 겁나 많어. 그럼 이게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1을 기준으로 작아져 봐야 0이 안 돼. 여기는 범위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성공이 많으면 뭐 이렇게 큰 거죠. 실패가 많으면 0.01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100
100, 1000 막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딱 보니까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빠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기분 나빠요. 아즈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1이 기준이야. 1일 때 같은 거죠.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데 1보다 클 경우에 스케일이 있죠. 얘는 쫙 늘어나는데 작을 경우에는 여기서 작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아드 값에 대한 대칭적인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대칭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쭉 있으면 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2면 플러스 2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공이 4고 실패가 2번 있어요. 그러면 값은 2죠. 반대의 케이스는 2 여기로 나오는데 반대 케이스는 뭐예요? 실패가 4번, 성공이 2번이면 여기 1이 있고 0.5죠. 0.5. 직관적으로 0.5하고 2하고 사실은 반대로 뒤집혀 있을 뿐이죠.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반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해석하기 짜증나는 거죠. 이거 해석할 수는 있죠. 0.5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분자가 1에 있다고 치고 0.5 1분의 0.5는 0.5니까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할까요? 분자 분모에 그러면 2분의 1 전체 3번인데 3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한다는 얘기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2는 그나마 해석이 쉽죠. 1분의 2니까 3번 중에 2번을 이기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거 좀 어떻게 바꾸면 안 되냐? 이거 성공 승률? 네. 좀 그렇지만 아즈인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해냈냐면 요거를 생각해냈습니다. 아즈 값에 혹시 로그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쪽 대칭적으로 어떤 값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그를 취해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더 쉽게 아즈를 승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가능도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아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로그를 취했습니다. 확률은 특정 사건에 대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죠. 모든 가능한 확률을 다 더하면 100%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주 판단 기준이 1이기 때문에 뭐 0을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줄 수가 없을까? 네. 그리고 확률 범위는 뭐 1로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뭐 아즈는 막 이렇게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고 막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더하기 빼기로 그냥 간략하게 표시하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힘들다 라는 게 불편함으로 시작해서 로그를 취했습니다. 로그를 어떻게 취했냐면 이렇게 아주 밑에 자연상수 베이스가 자연상수인 2 얘를 ln이라고 표시하죠. 뭐 로그 2의 뭐 x 얘가 lnx랑 똑같죠.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별도로 이름을 붙여준 거죠. 자연상수는 워낙 쓸 일이 많죠. 용도가 많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자연 현상의 익스포넨셜 이 2라는 값이 많이 여기저기 숨어 있죠. 정말 신기하죠. 이따가도 뭐 잠깐 얘기하겠지만 네. 좀 이따 예. 자 그래서 얘를 로짓이 아까 있었어요. 로짓 어떤 값이 있으면 값에다가 로짓은 어떤 아지 값에다가 L의 로짓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이게 얘를 빼야 되겠네요. 그냥 로짓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로짓은 뭐냐면 아즈 값에 ln을 취한 거다. 근데 아즈 값은
확률로 표시하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아까. 성공분의 실패 확률. 여기 수정하고, 네, 제가 오타가 있어서, 오타라기보다는 표현법이 좀 안 맞죠? 안 맞아서. 자, 로짓은 아직값에 ln을 취한 거다. 근데 이 아직값이란 거 자체는 얘랑 똑같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나온 거죠. 얘죠. 얘가 아즈니까 횟수로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를 로짓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그 플러스 아즈 해서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날 것, 뭐 설익은 것, 값,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신경망에서 아무런 가공 상태도 거치지 않은 것들을 로짓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요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던 로짓, 요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네트워크죠. 노드와 엣지로 연결돼서 쭉 와서 뭐 마지막에 어떤 연산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러니까 날거 웰던 말고 스테이크 먹을 때 웰던 미디엄 할 때 로 하죠. 거의 이제 생으로 먹는, 육회로 먹는 거죠. 그래서 로짓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도 맞긴 맞는 거죠. 표현이 맞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짓은 로그하고 아즈다. 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아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원래 아무것도 안 한 건데, 나를 가지고 니네가 지금 장난하는데 나한테 자연 로그를 취했잖아. 그러면 바뀐 거 아니야? 뭔가 날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로짓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신경망에서, 딥러닝에서. 자, 그래서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확률을 0과 1 사이의 확률값을 이제 확률 있죠. 확률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죠. 여기에서 0부터 1 사이의 값들을 쭉 대입해보면, 요 수식에 대입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위하고 아래하고 대칭입니다. 오, 좋죠. 그리고 요게 확률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는 어디로 가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그리고 확률이 0으로 가까워지면 출력값은 어디로 가냐면 fx는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확률값에 대해서 0을 기준으로 출력을 하는데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인데다가 좋은 건 뭐냐면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제는 판단할 수가 있죠. 0보다 크면 성공 확률이 높은 거고, 마이너스면 실패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게 성공 확률이 반대의 개념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읽을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로짓이라는 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딥러닝 네트워크에 아까 봤던 거죠. 마지막 레이어가 있죠. 여기 아웃풋 레이어. 여기에 어떤 값들이 채워질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수 값들이 리얼 넘버에서 요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 파이널 레이어에 어떤 이런 값들이 있겠죠. 여기로 오기 전에 요 값들, 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이 숫자들.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죠. 얘만 뚝 떼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를 그러면 로짓이라고 해봐요. 로짓. 날것. 아님 날것인데 로짓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확률값을 가지고 온 거죠. 확률값을. 수많은 시행을 하면서 확률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플러스 3.57이 있다면 앞에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요 그래프에서 보면 플러스 3.57 여기 정도 있다고 쳐봐요. 여기 있으면
요거는 뭐 여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 P가 있는 거죠. 그냥 날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닌 거죠. 로짓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했다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야, 얘는 그러면 로짓이라고 하자.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려면, 마지막 그 최종 판정하기 전 레이어에 있는 어떤 실수값, 범위는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있는 어떤 값들이 있을 건데, 그 값들은 로짓이라고 하자라고 만약에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 앞에 뭐 활성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액티베이션, 뭐 렐루, 뭐 시그모이드, 뭐 기타 등등 하고 이 수많은 파라미터의 어떤 연산, 가중치를 곱해주면서 여기 값은 요거 값에다가 뭐 x1이라고 해볼게요. w 곱하고 그 다음 더하기 x2에다가 w1, 2 곱하고 더하고 x3에 W3 두 개 곱하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한 거죠. 그리고 뭐 중간 레이어에서 뭐 액티베이션 활성함수가 있으면 뭐 활성함수도 막 통과해서 온 거겠죠. 여기는 이제 활성함수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포함이 안 돼 있어도 뭐 마찬가지죠. 활성함수 없어도 돼요. 여기 이해하는데 어쨌든 뭐 계속 뭐 활성함수든 앞에 있는 수많은 가중치들을 통과하면서 로짓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비율이 누적된 값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로짓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뭐예요? 앞에서 수많은 작업들을 해왔는데 그 많은 작업들이 뭐 성공을 몇 번 했고 실패를 몇 번 했고가 누적되면서 최종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값이 뭐냐면 51.5야. 그럼 내가 로지 그죠? 확률이 이렇게 변환이 된 거죠. 로짓 함수로 확률 승률이 있겠죠. 요거에 해당되는 로짓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범위는 0에서 1이고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 요 값이 있으면 51.5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확률이 있겠죠. 여기 확률 P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P분의 로짓은 ln P분의 1-P니까 미지수가 하나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얘가 51.5면 P값 어떻게든 구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잘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확률 분포를 만들 때.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해당 레이어에 존재하는 각각의 뉴런이 갖는 값을 로짓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갖고 있는 값은 그냥 로짓이고 어떤 확률적인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백프로파게이션을 이해를 하시면 왜냐면 손실함수하고 백프로파게이션까지 이해를 하시면 얘가 확률적으로 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온 값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함수는 여기서 뭐 예측을 했어. 얘는 개야. 0.9의 확률로 90%. 근데 개는 정답은 1이죠. 요거 차이가 나죠. 요 차이. 0.1만큼. 0.1이라는 값을 가지고 뭐 미분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웨이트 값들을 다 업데이트를 바꿔줍니다.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역전파 학습이라는 거 해서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올릴 건데 그냥 뭐 그렇게 업데이트하는 미분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있고 그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얘가 0.92로 올라가면 얘가 1인데 true인데 0.08만큼 차이가 났죠. 이거를 가지고 또 다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보면 51.5가 뭐 좀 더 작은 값으로 바뀌겠죠. 이게 제일 큰 값은 좀 올라가고 얘들은 작아지고 그러니까 로짓이라고 보는 것도 맞긴 맞는 거죠. 네, 기발하죠. 왜냐하면 어떤 정답을 예측하기 위한 어떤 업데이트를 거쳐서 왔으니까 정답에 대한 어떤
확률적인 성공과 실패를 거쳐온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좋은 게,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but 뉴런 값이 크면 클수록 요 값이, 예를 들어서 좀 지워볼게요. 지워볼까? 지우고, 뭐 뉴런 값이, 요 값이 크면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아야 로직 값이 제일 커질 테니까. 그럼 요게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뉴런에 있는 값, 얘가 로짓이죠. 현재는 로짓으로 채워져 있는데, 로직 값이 크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불만은 뭐예요? 여전히 해석하기 힘들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가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값이 요만큼에서 요만큼 차이가 도대체 얼마만큼 직관적으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힘든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로짓으로부터 확률값을 추출해 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이게 성공과 실패, 성공의 비율이죠. 실패의 비율은 성공의 확률로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확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 확률을 다시 뽑아내면 되잖아. 뽑아내서 이게 확률값이 얼마인지 봅시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확률을 뽑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로짓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로짓 공식이 이러니까 y는 ln x의 공식을 하면 뭐 이렇게 되죠. y는 ln x면 x는 뭐가 돼요? 2의 y승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2의 l승은 얘랑 얘랑 바꿔 써도 되죠. 2의 y승은 x, 이렇게 쓰니까 이 공식에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2에 2가 있으니까 2의 l승, y 대신에 l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얘가 x니까 그대로 와서 1-p. 여기서 p를 구하면 되죠. p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거는 p, 양변에 1-p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전개한 거죠. 전개하고 2의 L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 이렇게 요거를 이쪽으로 넘긴 거죠. 왜냐면 P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P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죠. 양변을 요거로 나눠주면 요게 되죠. P는 요거다. 그래서 이거 좌우를 바꾸면 P는 뭐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 분자 분모, 분자에다가 2의 L승 나누고 여기 2의 L승 나누기 2의 L승, 이렇게 해도 되죠. 2의 L승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분의 1. 가장 간단하겠네요. 그래서 P는 둘 중에 하나를 같은 수식이죠. 1 플러스 2의 L승 분의 2의 L승. 이걸 L은 로짓이에요. 로짓. 이거 뭐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뭐 더하고 빼고 곱하기 하는 거, 분자 분모에 같은 숫자 곱해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겼다가 이렇게 뭐 P로 정리한 거일 뿐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둘 다 같은 수식이니까. 자,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P를 추출해내면 요에 로짓이 들어가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를 구한 거예요? 여기에서 치면 요거에 대한 그동안 거쳐왔던 확률값, 성공의 확률을 구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다시 제가 한번 더 쓴 거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로직 값을 0과 1의 확률로 변환시킨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얘를 그려보면 로짓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데, 각각 집어넣어 보면 어디부터 어디? 0부터 1 사이에 확률 값으로 나옵니다. 그냥 확률로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거 막 깜짝 놀라지 않아요? 이런 표정 여러분들 짓고 계실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함수 형태 아니에요? 로짓에서 뽑아낸 확률은 시그모이드 함수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정의랑, 얘가 시그모이드, 얘 자체가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 함수. 뭐 이렇게 표현하죠. 시그모이드. S 커브라고 이렇게 하는데 S. 중앙은 0.5. 0.5. 역함수가 되는 거죠. 로짓의 역함수가 시그모이드고 시그모이드의 역함수가 로짓이 되는 거죠. 네. X와 Y를 바꿔놓고 다시 정리하면 서로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 그리스 문자로 얘가 시그모이드라고 하는데 시그마의 뜻이 뭐 S를 닮았다, 뭐 그런 S 형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S 커브죠. S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입력이 X. 얘가 로짓 값이죠. 왜 X를 꺼내면 X는 뭐예요? 로짓 Y가 되는 겁니다. 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에 쓴대요? 이런 거죠. 얘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참여 거짓이야, 고양이 맞아 아니야, 강아지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정하는 거를 이진 분류에 있어서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 참 거짓으로, 참 거짓 이런 형태로 둘 중에 하나로 판정하는 그 태스크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단순 선형함수로 해석이 어렵겠죠. 그리고 입력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거냐면 Y는 가장 단순하게 쓰면 신경망의 가장 한 줄기, 수많은 이런 신경세포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데 요 하나만 보면 어떤 거예요? 요거 X고 여기 가중치 있고 플러스 B 바이어스를 다 반영하죠. 바이어스 반영했을 때 얘 Y값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트루플스를 판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면 괜찮은데 우리 신경망은 어때요? 겁나 복잡하죠. 겁나 복잡하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어려우니까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있죠. 로짓을 다 쓰면 되지. 그래서 확률 범위가 0과 1인데 요 트루일 확률이 뭐 P라고 하면 P는 폴스일 확률은 1-P가 될 테니까 트루폴스. 제가 이것도 써놨. 네, 이 세상은 결국 트루폴스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트루 정확히 모르는 건 뭐예요? 10만이 아는 거는 얘는 1, 0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로부터 배울 때는 0.9의 확률, 뭐 0.8의 확률, 0.9면 폴스일 게 0.1, 0.8이면 폴스일 확률은 0.2, 트루일 확률이 0.3이면 폴스일 확률이 0.7, 뭐 이런 거죠. 참 거짓 문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다만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확률이 있다고 생각할 뿐인 거죠. 또 지금 요거를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보면은 요거는 P는 WX 플러스 B예요. 근데 얘가 겁나 많은 거죠. 이게 너무 많아. 이렇게 연결된 게 너무 많으니까 요거는 어떤 확률 범위를, 네, 근데 뉴런의 값은 여전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를 아즈로 만들었어요. 아즈로 만들었더니 0부터 0 컴마가 빠졌네요. 0 컴마를 집어넣을까요? 0 컴마야. 0 컴마. 그럼 여전히 이 뉴런에서 갖고 있는 값하고 여전히 안 맞죠. 범위가 뉴런에서 갖고 있는 값이 이 값의 범위를 똑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하는데 매칭이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맞죠. 범위가 안 맞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게 요거를 한 거죠. ln as p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p는 여기에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함수값, 이거 웨이트를 값을 하면 이 로짓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현재 뉴런에 있는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뉴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값들을, 아니면 각 뉴런 중간 계층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종 레이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확률로 전환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버리면 돼요. 역함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쭉 이게 리그레션인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뭐 이진 분류를 하려면 값을 하나로 찾으면 되겠죠. 어떤 값이 여기 실수값이 딱 떨어졌어요. 여기로 다 모였어요. 여기 예를 W1, W2, W3, W4, W5, W6 얘가 그냥 한번 써볼게요. 쭉 X1, X2, X3, X4, X5, X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면 되죠. W1, 쭉 해서 W6까지 한 다음에 이걸로 곱해주는 거죠. X1, X2, X6 이렇게 곱하면 이 로짓이 나오는 거죠. 행렬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다 길게 쓰기 힘드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그모이드 통과시키면 되죠. 좀 지워볼까요? 그러면 시그모이드니까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은 여기 중앙이 0이죠.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 어떤 0과 1 사이 0.5죠. 여기 0과 1 사이에 어떤 값으로 나올 겁니다. 이 값은 뭐야? probability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여기 뭐 값들이 막 이렇게 오면서 여기는 모든 어떤 중간계 여기 하나라고 하더라도 요 하나는 앞에 있는 모든 중간 계층의 값들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는 거죠. 확률적으로 받은 거죠. 성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정하면 돼요? 이진분류 문제면 0.5보다 크면 true, 작으면 false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는 거죠. 예측 그리고 이게 끝나면 뭐 딥러닝에서 하는 게 저거죠. 그 백프로파 오차 구하고 백프로파게이션하고 다시 포워딩하고 뭐 간단하죠 딥러닝이. 뭐요 true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0.5일 확률로. 근데 그러면 내가 0 예를 들어서 여기 0 요렇게 했는데 뭐 요 값이 로직 값이 여기가 있어. 그래서 한 0.7 이렇게 나왔네. 0.7의 확률로 내가 true 예측했는데 true가 맞았어. true면 1이죠. 그럼 오차 생기죠. 근데 오차를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전부 다 업데이트 해주고 다시 해보는 거죠. 얼마나 틀리나. 확률적으로 여기 요 값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틀렸으면 얘가 만약에 정답이면 이 값이 로직 값이 점점 커질 거고 나머지 값들은 정답이 아니었으면 로직 값이 계속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뭐 스텝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해요. 딥러닝에서 쓰는 거. 그러면 이거를 딥러닝에서 쓰는 이유를 알겠죠. 아즈가 왜 필요했고, 아즈를 쓰려니까 범위가 안 맞는 거죠. 여기 나오는 값이 얘를 해석하려다 보니까 여기 신경망에서 딥러닝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실수값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인데 그러면 얘 로짓인데 로짓은 아즈부터 나왔어. 그러면 얘가 성공 확률 P probability로 하려다 보니까 이거 뭐 이걸 바꾸려면 로짓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됐고 그 전에 아즈라는 개념이 있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즈, 로짓, 아즈, 그죠? 확률, 아즈, 로짓, 시그모이드까지 왔어요. 그러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돼요. 트루, 폴스 이런 거.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이런 거.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그냥 할게요. 저도 배고프긴 한데 계속 할게요. 아까는 하나였어요. 트루, 폴스 하는데 이거 뭐 개, 고양이, 뭐 사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 분류해야 될 클래스가 여러 개예요. 이진 분류는 좀 전에 했던 것대로 시그모이드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시그모이드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때 쓰라고 있는 게 소프트맥스입니다. 얘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 간단합니다. 소프트맥스. 예를 들어 소프트맥스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아주 한 5분 만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어떤 분포가 있는데 이 3과 5와 2라는 분포가 있어요. 이런 값을 갖는. 이 각각씩 갖는 비중은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면 되죠. 3, 5, 2 더한 다음에 요 첫 번째 값. 3, 5, 2 다 더한 다음에 두 번째 값. 3, 5, 2 다 더한 다음에 세 번째 값. 왜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신경망에 있는 값들은 다 실수값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있죠. 실수는 더하기가 되는 거니까. 각각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 값들은. 그러면 0.3, 0.5, 0.2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2분의 여기 3 더하기 5 더하기 아 너무 쉽죠. 이러면 1이죠. 그래서 요거를 요 비중이 되는 거죠. 요건 30%, 요건 50%, 요거는 20%. 다 합치면 100%.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는 전체에서 30%, 두 번째는 50%, 세 번째는 20%를 차지하는 거고, 다 합치면 항상 1, 100분율로 하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일반화하면 이게 지금 3개인데 값이 여러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신경망에 마지막에 막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여러 개가 있어. 로지씨 여러 개가 있으면 시그모이드는 못 써.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얘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각값씩 구하는 비중을 다 더한 다음에 개별 원소 값을 분자로 넣어주면 되죠. 엘리먼트 값을. 그러면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수학기호로 간단하게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더하면 1이 나오겠죠. 분자 분모 같아지니까.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소프트맥스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소프트맥스로 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는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해요. 여기 있는 값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분자에 넣어가지고 각각의 확률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맥스의 가장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약간 틀리죠. 하나만 더 하자면 얘가 x1, x2 이렇게 써있는데 원래는 신경망에서 로짓이죠. 로짓 첫 번째, 로짓 두 번째, 로짓 n번째 이렇게 되니까 얘를 뭘 하냐면 로짓 값을 이용해서 지수함수를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있으면 x1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요 값을 2의 x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다 더하는 겁니다. 2의 x로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이 모든 값들은 요 로짓은 확률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 2의 몇 승으로 한 거예요? 아까 했던 게 있죠. 아까 여기 살펴볼까요? 시그모이드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로짓의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잠깐 지우면 이게 로짓인데 요거 그냥 확률이죠. 얘를 퉁쳐서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죠. 얘는 y라고 하면 y는 lx인데 x를 어떻게 구해요? 확률을 2의 y승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로짓으로 들어온 거죠. 2의 l 로짓. 그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몇 승 뭐 이렇게 그러니까 2의 여기로 치면 2의 l 원승 같은 얘기죠. 이렇게 2의 l2 로짓2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확률값이라고 확률로 볼 수가 있죠. P의 1-P를 대표하는 어떤 확률적인 역함수?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뒤집어 놓은 거죠. 그거 생각하기 귀찮으면 그냥 똑같은 거죠. 이것도 다 더해, 분자 분모 다 더하면 1이 되고 각각은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요거 2의 몇 승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2의 x 하는 거. 이 지수함수죠. 뭐 2의 x 이렇게 했으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확률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확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어떤 값들이 있으면 소프트맥스를 하면 다 더하면 전부 다 이 확률 값들 다 더하면 1. 각각의 확률 값들을 갖는데 지수승만큼 해주면 좀 더 높은 진짜 참값에 해당되는 값들의 확률 값은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값은 틀린 값들은 점점 더 작은 확률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그런 효과 때문에 학습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좀 더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딥러닝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소프트맥스도 나중에 뭐 미분 같은 걸 해야 될 수가 있겠죠.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그때 뭐 지수함수가 미분하기 참 편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ln 함수하고 지수함수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미분해도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확률 분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분포. 여기는 로짓.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을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로짓을 랜덤 베리어블로 하자. 랜덤 베리어블은 자기가 매핑 함수니까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을 이 값이라고 하자. 한 다음에 확률 함수는 뭐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함수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맥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로짓을 최종 레이어에서 최종 판단하기 전에 가는 걸 로짓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뭐 소프트맥스 같은 걸 통과시켜서 최종 결정하는 데 씁니다. 이렇게 뭐 어떤 확률 분포가 있으면 그 중에 확률값이 제일 큰 거로 예측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고양이야. 레이블이 인덱스 0번은 고양이, 두 번째는 사자, 호랑이 뭐 이렇게 쓰면 0번이 제일 크니까 0번 제일 큰 게 0번은 고양이라고 매핑돼 있네. 그럼 고양이 예측.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제가 딥러닝에서 뭐 항상 쓰는 거죠. 딥러닝에서 소프트맥스 뭐 쓴다 그랬어요. 소프트맥스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게 로짓이 들어간다 그랬죠. 로짓. 근데 로짓은 실제로 아즈부터 나왔다. 아즈는 어떤 성공할 가능성? 가능도를 나타내는 거고, 성공할 가능도는 어차피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 확률 분포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확률 분포를 얻으려면 얘가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써도 되고요. 시그모이드를 써도 됩니다. 시그모이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바이너리 그냥 트루포스야 이렇게 할 때는 얘를 쓰면 되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구할 때는 소프트맥스를 쓰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념들이 딥러닝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 개념, 딥러닝 개념. 그래서 얘네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적어도 아지 이런 건 모르더라도 로짓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 성공과 실패를 계속 해오면서 축적된 값이구나, 이거를 확률로 다시 내뱉고 싶어 하는구나, 확률 분포에서 찾고 싶어 하는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의가 되게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볼 사람은 복 받으실 겁니다. 저도 힘들게 강의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잘 해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들이 뭐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세요. 추가로 필요하면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